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온 기술적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캔들 얘기도 했었고 패턴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전형 패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기도 하고 사실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기술적 분석 안에는 심리적인 이런 패턴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기술적인 요인들을 아예 배제하고 산업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좀 쉽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들도 좀 알아야 되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더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심리적으로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적용이 많이 되는 그런 패턴들 중심으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늘 강조를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키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기술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지만 또 기술적인 것만 보면 또 안 되고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업황이라던가 어떤 기업의 산업적인 위치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좀 접목을 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전형 패턴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익숙하시죠? 네,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이 이름에서부터 눈치를 채셨다시피 추세가 반전될 때 나타나는 패턴을 우리가 반전형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과 반대 움직임이 나타날 거를 미리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그리고 이건 삼중천장이 아니라 N중천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 N중천장, N중바닥형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중천장형, 뭐 이중바닥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기는 하는데 한국말로 일단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중간에 또 껴있는데 원형 바닥 그리고 원형 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V자형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전형 패턴이 일단은 뭐냐 그리고 이 반전형 패턴도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의 신뢰도를 어쨌든 좀 높이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한 4개 정도로 좀 추려왔어요. 우리가 뭐 반전형 패턴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뭐 기본적 분석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100%라는 거는 세상에는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을 시켜가지고 이 퍼센테이지 확률을 좀 높이는 싸움을 하는 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적용을 시키는 건데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그냥 그림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제들이나 패턴들 이런 것들 그 점검 사항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전 추세를 확인하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그 캔들 공부할 때 우리가 반전형 패턴이 아니라 이전에는 반전형 캔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생성되는 이 캔들들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반전형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그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반전형 패턴이라고 우리가 반전형 캔들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전의 직전 추세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확실한 추세가 확인이 돼야 이후에 반전을 조금 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추세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전시킬 대상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된다. 혹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된다. 네, 이럴 때 반드시 이전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좀 확실하게 추세를 형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반전형 패턴 그리고 뭐 이런 패턴들이나 캔들 형태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싶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반전시킬 대상 자체가 명확해야지 앞으로의 그 추세 자체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가 선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뭐 주가 흐름이 하락 추세였다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고 그리고 상승 추세였다면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혹은 추세가 없이 그냥 뭐 횡보 추세였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런 추세선을 일단은 그어놨다면은 이 중요한 추세선 그동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돌파를 하지 못했고 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그런 구간을 어쨌든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그리고 혹은 뭐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제 우리가 반전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거나 횡보에서는 상승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나와줘야지 이제 우리가 반전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패턴의 크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정말 짧게 막 일주일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봉으로 본다고 할게요. 뭐 5일 동안에 형성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것도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5일 정도 만들어진 추세로 이렇게 상승 추세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신뢰도가 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렇게 이탈한다라고 해가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추세를 완전히 바꾼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여러 시간 동안에 이제 반복되어 온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 온 매물대라던가 그리고 그동안에 형성되어 온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하나의 추세를 만드는 거고 그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 온 추세 그리고 그 신뢰를 좀 그 추세를 좀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줘야지 이제 좀 본격적인 큰 틀에서의 추세를 좀 기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을 보는 거랑 우리가 전체 추세를 볼 때 분봉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길게 뭐 장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을 보거나 뭐 월봉을 보는 것처럼 오히려 큰 패턴, 길게 봤을 때 패턴이 좀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게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매매하는데 신뢰도적으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천장형과 바닥형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이따가 다룰 거기는 한데 뭐 N중 천장형 그리고 N중 바닥형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개드릴 예정이라고. 네, 근데 보면은 바닥형이 천장형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좀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개별 같은 어떤 N중 천장, N중 바닥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씩의 차이가 좀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뭐 V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자형이 역 V자형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하고 머리에 좀 담아 두시면은 앞으로 좀 더 매매를 하시는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점검을 4가지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반전 패턴 첫 번째는 헤드앤숄더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익숙한 그런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헤드앤숄더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짚어보자면은 이름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머리, 어깨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형태가 그려지고 이거를 머리 그리고 사람의 어깨라고 이렇게 좀 보이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인식을 하면서 보통은 머리가 위에 있고 어깨가 그 밑에 있잖아요. 두 어깨가.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깨 하나, 어깨 2개가 필요하고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어깨 이걸
어깨 겨드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깨 양 어깨를 이렇게 이은 선을 우리가 넥라인, 즉 목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가 머리, 어깨, 목선 이렇게 좀 일단 단어를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겨야 패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반드시 이전의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전의 상승 추세를 좀 만드는 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의 추세 저점권을 좀 연결을 했을 때 추세가 이 상승 추세인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왼쪽 어깨 머리가 형성이 되고 왼쪽 어깨는 직전 진행 추세에서 고점을 기록한 뒤에 하락한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왼쪽 어깨에 형성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왼쪽 어깨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어지는 하락은 목선의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하는데 이때 저점은 상승 추세선을 하회한다라고 말했어요. 말로만 하면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 추세를 이 머리를 만들고 나서의 흐름이 이탈을 합니다. 여기서 이탈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잡을 때 여기서 넥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형성되는 넥라인은 과거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 밑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 어깨 고점은 머리에 비해서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하락은 넥라인을 하회하는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넥라인은 두 개의 저점, 양 어깨를 연결하는 저점에서 이제 형성되는 게 넥라인이고요. 그리고 넥라인의 이 기울기는 패턴의 하락 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추세가 이런 상승 추세였었는데 이 기울기가 만약에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기울기로 형성이 된다, 넥라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이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넥라인이 붕괴가 된다, 여기서 이 목선이 붕괴가 되는 하락이 발생을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을 좀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헤드앤숄더라는 어떤 좀 패턴을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헤드앤숄더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네, 많이들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형성이 되고 넥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추세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투매 물량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락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수록 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추세는 상승인데 이렇게 좀 반대의 흐름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여기서 뭐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과거에 뭐 머리대를 뭐 돌파한다거나 뭐 이런 흐름들, 저점을 좀 지켜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헤드앤숄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될 때는 조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렇게 넥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순간에서 조금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직전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오른쪽 어깨는 보통은 이 상승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 상승 추세선은 이전에는 지지라인대로 활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저항이 되죠. 그래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이 넥라인, 이 목선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넥라인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하나의 어떤 좀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 넥라인을 연결했을 때 머리와의 이 간격 있죠. 네, 이만큼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공통되는 어떤 거리만큼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이때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넥라인에서 저항 먹고 빠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거리만큼 빠지는 거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 낚아채서 이거 단기 되돌림 나오는 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된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탈했을 때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되돌림 구간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좀 후행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예시를 보자면요. 뉴파워 프리즈마, 이건 예시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요거 좀 어떻게 헤드앤숄더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조금 그려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좀 형성이 됩니다. 1차적으로 과거의 추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저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왼쪽 어깨 만들고 오른쪽 머리 만들고 여기서 상승 추세 이탈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한 이탈권이 여기죠. 네, 여기. 이 상승 추세 이탈 1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이전의 상승 추세선 저항으로 바뀌었죠. 맞고 떨어집니다. 네, 맞고 떨어지면서 넥라인 여기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넥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상승 추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쭉 밀리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점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넥라인과 이만큼의 거리만큼이 보통은 좀 밀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넥라인만큼 이 정도의 거리 좀 밀렸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긴 해요. 이때 뭐 이중바닥형처럼 일단은 쌍바닥 만들면서 되돌림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때 고점 돌파 못하죠.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네,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쭉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예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예시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어떻게 형성이 되나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은 어깨, 머리, 어깨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삼중이 아니죠. 헤드앤숄더 형성이 되면서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는 좀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넥라인도 연결 좀 지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거리, 여기서의 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시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그림을 조금 그려왔습니다. 네, 저점 라인 연결을 했을 때 상승 추세선 이탈하고 어깨 만들어지고 이탈하고 되돌림 나왔다가 다시 이탈하고 뭐 이런 형태들 쭉 밑으로 빠지는 것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헤드앤숄더가 있으면은 역 헤드앤숄더가 또 있죠. 네, 역 헤드앤숄더는 이거는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거 패턴을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형성이 된 게 헤드앤숄더였다면은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상하 반전을 시켜가지고 왼쪽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를 역 헤드앤숄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추세선 이전에 고점권을 연결을 했을 때 계속 돌파를 못하던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1차적으로 돌파에 성공을 하고요. 다시 밀려요. 밀렸을 때 이전의 상승 추세선, 이전의 저항 라인대를 지지를 받쳐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의 어깨 라인, 역 어깨 라인, 여기를 넥라인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같이 연출이 되는 거, 요거를 확인을 하는 게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 증가를 동반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적은 거래량, 상승하면서 증가하는 거래량을 같이 좀 동반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신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넥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좀 보자면은요, 현대차 좀 볼까 봐요. 네, 현대차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빠지죠. 네,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계속 기다가 단기적으로 추세 이렇게 형성했던 고점 라인 연결했을 때 추세 라인대를 이제 상승 돌파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나왔다가 이 상승 추세 라인대, 하락 추세 라인대죠. 여기서 저항 맞았던 이 추세 라인대 지지 마치고 돌파하고 고점권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까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YP도 마찬가지죠. JYP도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 시간 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 좀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서 하락하고 지지 받쳐주는 흐름까지 좀 연출이 되죠. 그래서 어깨들 연결을 했을 때 이 구간 돌파하는 흐름, 거래량 증가, 거래량 꾸준히 증가까지 동반이 됩니다. 최근까지도 뭐 JYP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만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당연히 업황이나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이때 주가가 먼저 돌아섰고 이때 슬슬 얘기가 나오던 게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계속 빠지고 있었던 이 급락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빠졌던 원인이 2분기 실적이 좀 너무 안 좋게 나왔던 게 있었죠. 실적 쇼크가 좀 있었는데 이 실적 쇼크의 원인이 뭐였느냐? 일단은 고차 아티스트들이 음반을 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좀 영향을 주기는 했죠. 음반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좀 안 나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영향이었었는데 이제 이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고차 아티스트들이 좀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하반기 원래 엔터주들은 하반기에 좀 성수기죠. 네, 성수기고 그리고 음반을 이제 낼 거고 이제 성수기나 투어나 이런 것들 좀 돌게 되면은 이때 2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것보다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개선이 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되돌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얼만큼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좀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의 상승폭도 좀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좀 있었고요. 관세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업종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받으면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선택받는 이유 중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같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신뢰도를 더 더할 수 있을 만한 게 실적에 대한 쇼크가 이제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